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의 연이은 사고에 대해 울산 지역 노동단체들이 현대중공업의 산재 은폐 문제를 고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연합 핵발전소 원자로 설치식에 참석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측의 파트너는 부총리였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먼저 울산 지역 노동단체들이 현대중공업을 고발했더군요. 예, 네. 최근 2달 사이에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이 잇따르면서 현대중공업이 산재를 숨기다 보니까 이런 유사한 사고가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재를 알려야지 그 작업 현장을 개선할 텐데 그걸 숨기다 보니까 개선이 안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울산 지역 노동단체들이 오늘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다가 현대중공업의 산재 은폐 86건을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사고는 대부분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재해였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노동단체들은 작년에도 총 131건의 산재 은폐 문제를 고발했었는데요. 그중에서 일부 고발건들은 노동부 조사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되면서 현대중공업 같은 사업장들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문 발표하고 바로 간 곳이 아랍에미리트인데요. 네. 여기 핵발전소 행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아랍에미리트 연합 수도인 아부다비에서 270km 떨어진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에서 원자로 설치식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참석해서 원자로에다가 서명을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 측에서는 부총리 겸 대통령실 장관만이 참석했습니다. 세월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직후에 해외 출장을 떠나는 게 과연 적절하냐? 또 참사가 마무리도 안 된 시점에서 꼭 참석해야 할 그렇게 중요한 행사였냐 이런 비판이 그동안 많이 나왔는데요. 정상회담도 없이 부총리만 만나고 왔다는 일종의 의전 논란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자, 세월호 사고와 대통령 담화에 대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우선 문재인 의원 성명부터 알아볼까요? 예, 문재인 의원이 오늘 아주 날선 비판을 내놨습니다. 대통령 담화에는 참사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이 없었다면서 지금 바꿔야 할 것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고 국정 운영 기조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해경 해체와 해수부 축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작동 시스템에서 드러난 총체적인 부실은 외면하면서 하부 기관의 극단적인 처방으로 책임을 묻는 일종의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사회는 가장 민주적인 사회라는 어느 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민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안전에 소홀해지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책임은 실무자들이 지는 이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 문제도 극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지금 문재인 의원 지적이 맞다면 예. 결국은 이제 대통령의 그런 어제 담화문 발표 내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뭐 여야가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 협상 과정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서울대 교수들 입장 성명도 나왔더군요. 예,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가 성명을 발표해서 국민을 진정으로 분노하게 만든 것은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국가의 부재였다면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지난주에 연세대, 성균관대, 경희대 교수들이 성명을 발표했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교수들의 입장 발표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터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탄광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탄광을 정부가 봉쇄를 해버렸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예,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사고 사흘 만에 갱도 입구를 벽돌로 막아버리면서 구조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총원 787명에서 사망자 301명, 생존자 486명으로 구조가 끝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 고용 광부들이 분명히 있었고 또 근무를 교대하는 좀 혼잡한 시간에 사고가 나다 보니까 총원 787명이라는 숫자 자체를 믿을 수 없다 이런 지적이 며칠 동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정치적인 파장이 커지니까 그냥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네, 아프가니스탄이었죠. 산사태 나고 아예 예. 집단 무덤을 선포했던 예, 2,500명이 그때 그냥 묻혀버렸습니다. 네. 자, 이 터키의 반정부 시위 상황 더 격화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전국적으로 여전히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몇 년 전에 월스트리트 미국 점령 시위하고 비슷하게 대학을 점령하라는 시위가 있고 또 실제 명문 이스탄불 대학이 점거되기도 했습니다. 탄광 사고 흔히 일어난다 이런 막말을 한 에르도안 총리가 사고 지역에 갔다가 시위대에 쫓겨서 슈퍼마켓에 몸을 숨긴 일도 있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총리 보좌관이
사망자의 친척을 발로 차는 장면이 영상에 잡혀서 분노가 더 커졌습니다. 그 보좌관은 시위대를 걷어찬 오른쪽 다리 근육에 통증이 있어서 일주일 동안 병가를 냈다고 합니다. 맞은 사람이 아니고 걷어찬 보좌관의 다리 근육에 통증이 왔다는 거죠? 예. 네. 자, 이거 뭐 청와대 방송 언론 개입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들도 뭐 어떤 입장을 내놨어요? 예, 다음 주 토요일 31일에 내보내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던 그것이 알고 싶다 세월호 참사편.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했으니까 2탄이 되겠죠. 이 2탄을 장광호 제작본부장의 지시로 제작 중단됐다고 PD저널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장 본부장이 아이템을 승인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을 했는데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KBS와 청와대를 항의 방문한 바로 다음 날 그런 중단 지시가 나오면서 어떤 외압이 있지 않았냐 하는 의구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장 본부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댔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참사를 다루는 프로그램인데 지방선거 이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이런 장 본부장 본인의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SBS PD협회는 중단 이유에 대한 해명, 또 제작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데 대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네. 자, 이 밖에 오늘 있었던 또 다른 뉴스들 소개해 주실까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쓴 권의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이달 초에 이 연구원의 상징적인 보직인 한국학대학원장에 임명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연구원은 이 사실을 외부에 밝히지 않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후보 전략공천에 항의하면서 안철수 공동대표가 탄차를 막고 소란을 피웠던 광주 지역 당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평양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위로 통지문이 북한의 조선적십자사 앞으로 오늘 보내졌습니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깊은 위로를 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